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전기 저항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다루는 그 저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하 저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선에서의 그 저항을 다룰 겁니다. 전선에 대한 저항을. 자, 만약에 여기 회로에 자, 이런 식으로 자, 부하 저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전압이 걸렸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부하 저항, 마찬가지 이 저항 자체가 이제 부하 저항인데 이 부하 저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쪽에 전선 있죠, 전선. 자, 전선을 조금 크게 확대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원통형의 그죠? 이렇게 원통형의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원통형의 전선이. 자, 그때 이 전선의 길이를 자, L미터, 자, L로 놓고 L. 그 다음에 이 전선의 단면적 그 단면적을 자, A 또는 S로 놨을 때 단면적을 A로 놨을 때 그때 이 전선에서의 저항이 얼마냐? 이 전선에서의 저항은 바로 로 곱하기 A분의 L이라는 겁니다. 로. 그때 이 로는 뭐냐면 그때 어떤 도체에 따른 도체마다의 고유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유 저항이라고 합니다. 로는 고유 저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A는 전선의 단면적 그리고 이 L은 바로 이 전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길이. 자, 그래서 이 전선의 그 저항 값은 어디에 비례하냐? 바로 길이에는 비례하고 그리고 단면적에는 뭐하다?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반비례. 그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자, 길이에는 뭐한다? 길이에는 비례하고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비례 그리고 단면적에는 뭐하다? 예,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즉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항값은 보여집니까? 저항값은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값은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단면적이 자, A분의 L이다. 자, 그때 이 공식을 보시면 R은 고유 저항 곱하기 A분의 자, L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전선에 자, 여기 반지름을 자, R로 놓게 되면 이 단면, 원이죠, 원. 이 원의 면적이 얼마나 되죠? 원의 넓이가 바로 원의 넓이가 자, 파이 R 제곱이 되는 거죠. 원의 넓이 구할 때 파이 R 제곱, 그죠?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분의 얼마다? 예, 여기는 그냥 L이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문제를 푸시다 보면 반지름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름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지름을 자, D라고 표시하는데 그죠? 지름을 D라고. 자, D는 얼마 되죠? D는 2R이 되는 거죠. 2R. 그죠? 2R. 그죠? 지름은 반지름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R은 얼마다? R은 2분의 D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R은 2분의 D다. 그때 여기 반지름 R 값에다가 2분의 D를 대입하는 겁니다. 2분의 D를. 자, 그렇게 되면 자, 파이 곱하기 자, 2분의 D의 제곱이다. 2분의 D의 제곱 쓸게요. 그냥 2분의 자, D의 제곱분의 L. 자, 이렇게 나버리면 2분의 D 제곱은 얼마죠? 2분의 D 제곱은 얼마다? 4분의 D의 제곱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 4 같은 경우는 자, 역수 그죠? 분모에 있으니까 뭐가 되죠? 이게 바로 분자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모수가 돼서 결국 로 곱하기 파이 곱하기 D 제곱분의 얼마다? 4L이다. 그러니까 전선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는 이 공식을 적용하시고 전선의 지름이 나왔을 때는 뭐 어떤 공식? 이 공식을 쓴다라는 거죠. 이 공식을. 그죠? 그러니까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로 곱하기 파이 D 제곱분의 얼마다? 4L이다.
이것도 예, 전선의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다라는 거 또 알고 계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단위는 당연히 옴이겠죠, 그죠? 저항이니까 단위는 옴이 되겠죠. 옴. 자, 그다음에 이제 아실 게 이제 고유 저항. 자, 고유 저항을 아셔야 되는데, 자, 고유 저항 이제 로우라고. 자, 이 식에서 자, 고유 저항 로우를 표시해 보면 로우는 얼마가 되냐? 보시면 L분의 자, R 곱하기 A가 된대. A. 그죠? 이 식을 변형해서 고유 저항을 구하면 L분의 R 곱하기 A가 된다는 거죠. 자, 그때 그 단위를 한번 알아보면 자, 이거는 길이니까 미터, 그죠? 미터. 그 다음에 이거는 저항이니까 옴이죠, 옴. 자, 옴. 그 다음에 여기는 단면적이니까 제곱미터. 그때 요 제곱미터랑 미터가 하나씩 지워지겠죠. 약분되겠죠. 약분이 돼버리면 남는 거는 옴과 미터가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 저항의 단위는 뭐가 되냐? 바로 옴 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옴 미터. 그죠? 약분되니까. 그래서 고유 저항의 단위는 뭐다? 바로 옴 곱하기 미터다라는 겁니다. 옴 미터. 아니면 때로는 뭐 이게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옴 센티미터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러죠. 그죠? 옴 센티미터.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그 우리가 전선의 그 반지름을 표시할 때 미터로 표시하나요? 아니죠. 전선의 단면적을 표시할 때는 단위가 밀리미터로 표시하죠. 밀리미터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장에 나갔을 때는 단위를 이렇게 안 씁니다.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은 자, 똑같죠. 뭐 길이는 똑같이 미터. 저항은 똑같이 옴이겠죠. 옴이 되고 자, 우리 전선의 단면적 표시할 때는 일반적으로 제곱밀리미터를 쓰죠. 그죠? 제곱밀리미터.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유 저항의 단위는 실제 쓸 때는 옴 곱하기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다. 자, 이런 단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쓴다? 이런 단위를 쓴다라는 거죠. 고유 저항을 표시할 때. 아시겠죠? 옴 곱하기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다. 요 표시. 그러니까 이것도 다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죠? 단위. 고유 저항의 단위니까 요 세 가지 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전율. 자, 도전율이 나오는데 자,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유 저항의 역수다. 고유 저항 분의 1이다. 즉,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류가 흐르기 힘든 정도를 나타낸 상수입니다. 그러면 도전율은 고유 저항 분의 1 역수기 때문에 도전율 같은 경우는 전류가 좀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수치를 나타내는 거죠. 도전율 같은 경우는 도전율, 전기가 통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이제 도전율. 그럼 도전율 같은 경우는 자, 로우분의 1이다? 근데 로우는 L분의 RA라고 했죠. 그거의 역수니까 뭐가 되죠? 역수니까 R, A분의 얼마? L이 되는 거죠. 그죠? 고유 저항의 역수니까 바뀌는 거죠. 분모 분자가. 그러면 RA분의 L이 된다라는 거죠. L. 그럼 이때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단위는. 지금 고유 저항의 단위는 옴미터. 옴미터니까 그 역수를 해버리면 얘는 옴미터 분의 1이 되겠죠. 단위 자체가. 자, 그리고 자, 옴분의 1. 자, 옴분의 1이 뭐죠? 저항의 역수가 뭐였죠? 그죠? 모. 그죠? 뭐였죠? 모. 그러면 이거 옴분의 1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모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m분의 모다. 단위 자체가. 그리고 이 옴분의 1을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옴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분의 옴의 마이너스 1승이다. 또 자, 저항의 역수가 뭐였죠? 컨덕턴스의 단위가 지멘스였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m분의 얼마다? 지멘스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단위 자체가. 이 도전율은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냥 도전율이라는 게 고유 저항의 역수다라는 것만 기억만 해주세요. 뭐 단위까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도전율은 고유 저항의 역수다라는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전선의 고유 저항이 나옵니다. 자, 전선의 고유 저항. 이 전선의 고유 저항이 항상 같은 게 아니죠. 전선이 어떤 전선이냐에 따라서 고유 저항이라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때 한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동선. 그죠? 구리선이죠, 구리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리선. 연동선 같은 경우에 고유 저항은 바로 58분의 1입니다. 58분의 1.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다. 자, 58분의 1인데 가끔 문제를 보면 58분의 1로 안 나오고 이 58분의 1을 계산하면 이게 1.7241, 1.72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자, 문제에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보기에.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암기하실 거예요? 이걸 암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더 편하시죠? 이게 더 편하시죠? 그죠? 암기하시기가. 그러니까 58분의 1만 알고 계시면 이제 계산기 들고 가시니까 계산기로 누르시면 이 값 나와 안 나와요? 나온다는 거죠. 굳이 이 수치까지 암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선의 고유 저항은 얼마다? 58분의 1이다. 이 값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 값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만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58분의 1이다라는 거. 두 번째, 경동선의 고유 저항은 55분의 1이다. 55분의 1이다. 고유 저항. 당연히 똑같겠죠. 다음 세 번째는 알루미늄선. 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5분의 1이다. 자, 요 수치들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 전선, 연동선의 고유 저항이 얼마냐, 경동선의 고유 저항이 얼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수치들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고유 저항에 따른 분류. 자, 고유 저항에 따른 분류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분류냐면은 바로 도체냐, 아니면 반도체냐, 아니면 절연체냐. 자, 도체냐, 부도체냐, 반도체냐, 이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유 저항이 어떤 범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도체일 수도 있고 부도체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내용 자체에서는 이 도체의 그 고유 저항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 도체에 해당하는 그 종류, 부도체에 해당하는 종류 있죠. 교재에 나와 있죠. 반도체에 해당하는 종류,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고유 저항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체에 해당하는 종류, 부도체의 종류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저항의 온도 계수다. 저항의 온도 계수. 자, 저항의 온도 계수에서 첫 번째, 저항의 온도 특성이 나옵니다. 그죠? 저항의 온도 특성. 자, 이건 뒤에 이제 반도체 그 파트에서 또 다시 다루겠지만, 먼저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에 뭐하냐? 온도에 비례합니다. 도체는 온도에 뭐한다? 비례. 자, 온도에 비례, 즉 정온도 특성입니다. 정온도 특성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은 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도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에 비례한다. 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이 크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대로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즉 얘는 부온도 특성. 마이너스죠. 부온도 특성. 그러니까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두 가지 비교해 주시면 돼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파트, 그죠? 파트에서 또 배우실 거예요. 이거 부온도 특성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의 온도 계수.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제 저항의 온도 계수. 자, 저항의 온도 계수다. 자, 첫 번째, 자, 저항 온도 계수가 나옵니다. 그죠? 저항 온도 계수가 뭐냐?
자, 저항 온도 계수를 보통 알파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파로 표시하는데, 자, 0도씨를 기준했을 때, 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온도 1도씨를 상승시켜서 얼마? 1옴의 저항이 증가하는 비율이다라는 거죠. 자, 저항 온도 계수라는 것은 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도씨, 온도를 1도씨 상승시켜서 얼마? 1옴의 저항을 얼마? 상승시키는 뭐다? 비율이라는 거죠, 비율. 그러니까 저항 온도 계수는, 그죠? 온도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죠? 온도에 따라서. 그때 T1. 자, T1에서의 자, 저항 온도 계수다. 자, 공식입니다, 공식. 저항 온도 계수다. 그때 이제 알파 T1이 되겠죠? 알파 T1. T1에서의 저항 온도 계수다. 자, 알파 T1은 얼마냐면 234.5 플러스 T1분의 1입니다. 1. 암기하기 쉽죠? 2, 3, 4, 5. 그죠? 순차적으로. 234.5 플러스 T1분의 얼마? 1이다라는 거지. 단위는 온도의 역수가 되겠죠. 역수. 그죠? 역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온도. 만약에 20도씨에서의 저항 온도 계수다? 그럼 T1에 뭘 집어넣는데요? T1에다가 20을 넣으면 돼요. 그럼 그 20도씨에서의 저항 온도 계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이제 도체의 저항. 자, 이 도체의 저항은 이제 실기시험. 자, 실기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실기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도체의 저항 구하는 거. 자, 뭐냐? R2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1 곱하기 얼마냐? T2 마이너스 T1.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R1은 온도가 상승하기 전의 저항. R2는 온도가 상승한 후의 저항.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도 커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알파 T1은 아까 말씀드렸던 T1에서의 뭐다? 저항 온도 계수다라는 거. 그리고 T1, T2는 자, 상승하기 전의 온도, 그리고 T2는 상승한 후의 온도가 된다.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T1에서 T2까지 온도가 상승했을 때 그때의 저항값을 구하는 거죠. 도체의 저항. 이 공식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공식. 자,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자, 1번. 자, 동선의 길이를 2배로 고르게 늘리니 전선의 단면적이 2분의 1로 되었다. 이때 저항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저항과 단면적 그리고 길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저항 R은 로 곱하기 A분의 자, L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길이를 2배로 늘렸죠. 자, 그러면 R', 새로운 저항 R'은 보세요. 길이는 몇 배? 2배로 늘렸대요. 그럼 길이 2배 늘렸으니까 2L이 되겠죠? 2L. 그 다음에 단면적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A가 뭐가 된 거죠? A가 2분의 1 A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로 곱하기 A분의 L이다? 로 곱하기 A분의 L은 처음에 저항 R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자, 보세요. 2분의 1 분의 2다. 자, 2분의 1 분의 2다? 그 2라는 거는 1분의 2잖아요. 그죠? 1분의 2. 그럼 안에 거 분의 바깥에 거. 안에 거 분의 바깥에 거. 1분의 4. 그러니까 2분의 1분의 2라는 거는 얼마다? 4라는 거예요. 4. 그래서 4 곱하기 얼마? R이 되는 거죠? 로 곱하기 A분의 1이 R이었으니까. 그죠? 그럼 몇 배가 된 거예요? 바로 4배. 따라서 4배가 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에 있죠. 2번. 자, 다음 2번 문제. 자,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전기 저항은 도선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고 했죠. 비례. 다음 2번. 전기 저항은 도선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아니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다음 3번. 고유 저항은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의 단위로 나타내기도 한다. 예, 답은 3번이죠. 다음 4번은 고유 저항과 도전율은 정비례한다? 아니죠. 도전율은 고유 저항의
역수니까 바로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자, 고유 저항이 로. 자, 3번 문제. 자, 고유 저항이 로에다가 자, 길이가 L. 그다음에 지름. 지름이 나왔네요. 지름. 그죠? 자,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나와 있네요. 그때 이제 전선의 저항을 물어봤습니다. 자, 전선의 저항 R은 로 A분의 자, L이었죠. 그때 자, 단면적은 원이니까 그죠? 원 모양이니까 로 곱하기 자, 파이 R 제곱분의 L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나온 게 아니라 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지름은 2R이라고 했죠? 2R. 그럼 이 식에서 R은 2분의 D가 되기 때문에 이 R에다가 2분의 D를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오냐? 로 곱하기 파이 D 제곱분의 얼마다? 4L이다. 이런 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지름이 나왔을 때는 답은 1번에 있죠. 1번. 자, 다음 4번. 다음 중 도체는 어느 것인가? 도체. 답은 3번에 있죠? 구리. 구리가 대표적인 도체에 해당되는 거죠. 답은 3번. 자, 5번. 절연체가 아닌 물질은, 그러니까 절연체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이죠. 답은 1번이죠. 1번. 규소. 그러니까 규소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규소는 반도체고, 뭐 유리나 3번의 페놀수지, 4번의 고무 이런 것들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절연체가 되는 거죠. 그죠? 답은 1번. 자, 다음 6번 문제. 자, 6번 문제. 자, 0도씨에서 저항이 234.55인 연동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0도씨에서 자, 저항이 234.55이라는 자, 이러한 그 연동선이 있는데 온도가 1도씨 상승하면 증가하는 저항이 몇 옴이냐. 그러니까 온도가 1도씨 상승하면 자, 저항이 얼만큼 증가하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저항. 1도씨 상승했을 때. 자, 첫 번째. 자, 뭐를 보시냐면 자, 먼저 이걸 보셔야죠. 알파 T1. T1에서의 저항 온도 계수. 알파 T1은 얼마였죠? 234.5 플러스 T1분의 1이었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몇 도입니까, 지금? 0도씨. 자, 0도씨니까 어디에다가, 요 T1에다가 얼마를 대입합니까? 바로 0을 대입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234.5분의 1이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4.2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시면 이 값을. 그러니까 알파 T1은 구한 거죠. 알파 T1. 자, 이제 R2. 자, 이제 도체의 저항을 구할 겁니다. R2는 R1 곱하기 1 플러스 알파 T1 T2 마이너스 T1이라고 했죠? 그죠? 공식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R1은 현재 저항이 234.5가 나왔죠, 그죠? 234.5. 자, 곱하기 1 플러스, 자, 알파 T1이 좀 전에 구했던 이거죠, 이거. 4.264 곱하기 10의 얼마? 마이너스 3승이다. 자, 거기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곱하기 T2 마이너스 T1. T1. 상승하기 전의 온도 얼마? 0도. T2는 지금 몇 도 올라갔죠? 온도가 1도씩 올라갔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1 마이너스 0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 마이너스 0. 1도씩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거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35.55옴이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234.55옴보다 몇 도씩 올라간 거예요, 지금? 온도가 몇 도씩? 바로 1도씩 더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항이, 그러니까 1도가 아니라 저항이 1옴이 더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옴이 되는 겁니다. 올라간 저항값. 그죠? 1옴만큼 올라갔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다음 7번. 자,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자, 7번. 자, 동선의 저항이 20도씨일 때 0.8옴이라면, 자, 20도씨일 때 0.8옴. 0.8옴이라면 60도일 때의 저항이 약 몇 옴인가? 근데 여기서 동선의 20도씨의 온도 계수는 0.0039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알파는 0.0039라고 나온 겁니다. 문제상에. 자, 그럼 도체의 저항 R2는 자, 지금 현재 저항이 0.8옴이죠.
0.8 곱하기 1 플러스 자 저항 온도 계수가 0.0039니까 대입하세요. 0.0039 곱하기 자 몇 도에서 몇 도까지? 20도에서 60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60 마이너스 20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식에 대입하면 자 계산해봤더니 이 값이 약 0.9255옴이 나왔네요. 즉 40도만큼 올렸더니 저항이 이만큼 얼마? 0.1255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죠? 저항이. 자 8번 문제. 자 국제 표준 연동 고유 저항은 몇 옴미터인가? 자 연동선. 자 연동선 같은 경우는 얼마였죠? 연동선 같은 경우는 58분의 1이었죠. 근데 이제 보기를 보시면 58분의 1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이거를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얼마냐? 1.7241 곱하기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58분의 1 값만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전기의 저항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